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옵션 만기일을 앞둔 어제장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되다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도 3거래일 만에 매수에 가담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시장 끌어올렸습니다. 지수가 가파르게 오를 때 그 상승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온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했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그간 대형주 쪽으로의 쏠림이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인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조 바이든 당선인의 부양안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이벤트들 앞둔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이슈와 전략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 국채 금리의 움직임과 소비자 물가 등 경제 지표, 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등을 주시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시장이 안도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0.4% 상승으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또 연준에서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는데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현재 채권 매입 속도가 당분간은 여전히 적절할 것이라며 이 시장의 테이퍼링 우려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차례 이상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는데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 10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조사와 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트럼프의 퇴임 전까지 상원 회의가 열리기 어려워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표 반도체 업체 인텔이 최고 경영자를 교체합니다. 이번 인사는 경질성 인사로 알려졌는데요. 경쟁자인 삼성전자와 AMD, TSMC 등의 업계 주도권을 점차 내주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새 CEO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VM웨어의 CEO를 맡고 있는 팻 겔싱어를 영입한다고 전해졌는데요. CEO 교체 소식에 인텔 주가는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이상 결과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327명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 중증 발전율이 54%에서 68%까지 감소했고 레키로나주 투여 환자들의 회복 기간은 위약을 투여한 대상보다 3.4일 줄어든 5.4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셀트리온이 신청한 조건부 허가를 심사 중이며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 즉시 배포를 위해 10만 명분 생산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이 좀 진정이 됐고 물가 지수도 예상치에 좀 부합하게 발표가 됐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한국을 넘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큰 변수들이 미국 증시 장 마감을 앞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먼저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그 탄핵안 가결 관련돼서 잠시 후에 말씀드려봐야 되겠지만 또한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만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 아니라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했다면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은 아닌가 그런 이슈가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 오늘 저녁이죠. 이제 아직까지 당선자이지만 이후에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히 경기 부양을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굿뉴스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베이지북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2월 달과 1월 초 이 베이지북 즉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변수가 관련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 시작할 때는 거의 다 빨간불이었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다우 지수가 0.03%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2에서 0.4% 등 상당히 그동안 주가가 급등의 피로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이슈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2019년 12월 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이 공화당, 즉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당이기 때문에 상원은 통과 못했습니다만 미국이 최근 들어서 내란 선동,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 탄핵이 가결이 됐고 이제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주가 급등에 상당히 큰 일조를 했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슈, 이런 어떤 윤리성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드려보겠고요. 따라서 20일 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날 이제 취임식하게 된다면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상원의 그 표결의 어떤 그런 절차가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렇게 탄핵을 하원을 2번이나 통과한 상당히 좀 어려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금리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금리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어떤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했고 금리와 주가는 서로 반대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긴장을 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 부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슈를 좀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가는 상당히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즉 입니다. 그동안 그 미국의 어떤 FOMC를 비롯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기본적으로 주장했던 이유가 물가가 안정이 된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저께 나온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망치는 직전에 0.2였는데 이번에 0.04로 즉 직전보다 물가가 소폭이나 올랐습니다. 즉 물가가 오르는 부분 두 가지로 보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어쩌면은 FOMC가 1월 말이죠. 1월 말 결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실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예상보다 금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지켜보자 이런 어떤 트렌드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몇몇 어떤 미국 그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지수 관련돼서 업종별 흐름들을 보면 유틸리티 업종 관련돼서 필라델피아 그리고 다우존스 이런 부동산 신탁 쪽이 1% 이상 업종별 상승을 보이고 있다 보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한 업종을 좀 보시면 여전히 금리에 대한 수익률 부분들을 좀 차지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그리고 서비스, 해상운송, 철강 등 어떻게 보면 그동안 리테일이 이끌었던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 피로감 때문에 소폭이나마 업종별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다우존스 30업종, 그러니까 미국을 이끌고 있는 굵직굵직한 30개 기업의 어떤 종목들인데요. 인텔이 오늘 급등세가 컸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인텔 관련된 상당히 좀 이슈가 있어서 잠시 후에 말씀드려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종 관련돼서 인텔이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애플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애플 CEO죠. 애플 CEO가 팀 쿡이라는 애플 CEO가 상당히 중차에 대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월가에서는 결국 팀 쿡이라는 그 애플의 CEO가 어떤 얘기할지 몰라도 이것이 상당히 주가에 큰 그런 굵직굵직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주가에 대한 차트에 대한 말씀드려보면 인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텔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좀 이걸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인텔의 주가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인텔이 최근 들어서 뭐 지난 2020년 뭐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주당 69.29달러 이후에 상당히 급락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텔의 이사회에서는 이것은 결국 인텔 CEO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텔의 어떤 대표이사를 이제 소위 해임의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오히려 인텔의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 보면 결국 인텔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이건 대표이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텔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인텔 자체, 즉 CEO의 어떤 경영상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게 경쟁사죠. AMD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AMD는 뭐 작년 한 해 어떻게 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인텔과 AMD, 소위 그 반도체 업종 주가 관련돼서 인텔의 주가의 어떤 최근 들어서 하락이 결국 인텔 CEO의 어떤 경지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트위터가 상당히 강세의 모습, 상당히 강한 액션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책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내란 이런 관련돼 가지고 트위터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정지시켰습니다. 아예 뭐 이제 영구 정지죠.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 주가가 소폭이나마 약세 모습 있다 들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트위터의 어떤 결국 영구 정지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상당히 부정적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떠나서 트위터는 결국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상당히 좀 그 트위터가 좀 막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는 상당히 시장의 평가가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는 기술주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금융주가 상당히 혼조세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팀 쿡에 대한 코멘트 즉 트위터를 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잠깐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한국의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팀 쿡이라는 CEO는 그동안 트위터를 별로 안 했습니다. 뭐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 뭐 작년 뭐 몇 월 이후에 상당히 오랜만에 올렸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현대차와 애플 관련돼서 소위 애플카 이슈가 있는 한국에 있는 참여자들은 자, 팀 쿡이 애플카에 대한 코멘트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애플카에 대해서 코멘트는 전혀 없고요. 좀 그 인종차별 관련돼서 앞으로는 좀 인종차별 해소에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1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97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인종차별을 지금보다 없애도록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팀 쿡이 이런 얘기했다는 걸 보면 결국 애플카란 이런 이슈보다도 애플의 CEO는 인종차별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저께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 현대차 관련돼서 팀 쿡의 애플카를 기대했습니다만 막상 시장을 열고 보니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 미쳤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이것이 오늘의 현대차의 주가의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어제 팀 쿡 애플 CEO의 발언을 앞두고 정말 많은 예측들도 나오고 관심들이 쏠렸는데 결국에 이 현대차와 관련한 애플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앞으로 또 산업이 ESG 쪽으로 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쓴 거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또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베이지북이 나왔다는 것은 이후에 2주나 3주 후에는 FOMC 때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하향할 것인지 올릴 것인지 그런 어떤 기초적인 데이터가 베이지북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였고요. 뭐 베이지북은 1년에 8번 나옵니다. 결국 FOMC가 결국 미국의 어떤 각 섹터, 각 지역의 경기 상황을 판단을 근거기 때문에 어떻게 코멘트가 나는지 우리가 상당히 궁금할 것이고요. 오늘 새벽에 FOMC의 그 홈페이지에 데이터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서머리가 좀 중요한 것 같죠. 미국 경기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변동이 있었나, 즉 12월 달 직전 베이지북 이후에 오늘 이전의 경제적인 데이터의 모습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어떤 각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 활동 등이 약간 좀 증가했다. 소폭이나마 그 미국 내 어떤 각 지역의 경제 활동 등이 소폭이나마 증가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얼마나 증가했냐면 직전보다, 즉 지난 12월 달보다도 미국 경기가 소폭이나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좀 팩트가 있는데 두 가지 그간 연중 관련돼서 각 12개 어떤 지역 섹터가 있죠. 지역 섹터 관련돼서 2개 정도는 거의 약간의 변화가 없고 그 외 2개는 상당히 그 급격하게 변화가 좀 시각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중간적인 내용을 보시면 결국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고용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12월 달 이후에 미국의 어떤 경기의 데이터를 보면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고용이 상당히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슬로우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몇몇 섹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요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코로나19 관련돼서 여전히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고용률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큰 맥으로서 잡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서 그 소비자 물가 부분들이 직전보다도 0.2% 오른, 즉 0.4%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 지역에 어떻게 물가가 좀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랐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보셨던 어떻게 보면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런 판단 속에서는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급격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는 좀 커지지 않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직전 레포트 지난 12월 달 이후에 물가는 소폭이나마 전 지역에서 오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트렌드를 좀 간단히 화면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 달 이후에 화면으로 정리될 결국 이번 1월 달 베이지북의 주트를 보면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키팩트인 것 같고요. 또 소비 지출이 아직까지도 지역별로 상당히 좀 혼재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조업 활동 부분들이 상당히 완만하게 좀 활동이 커지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다수 지역의 고용의 어떤 증가가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완만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완만한 물가가 상승했던 기본적인 데이터가 직전, 즉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나왔던 베이지북의 데이터보다 좋아졌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틀로 보면 아직까지도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벽에 끝난 베이지북의 어떤 전체적인 틀거리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연준의 베이지북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발발 이후로 지금 최고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은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빨리 시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도 함께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현지 시각으로 또 오늘이죠. 연준 의장 발언 앞두고 있는데 전망과 또 시장 영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요즘 들어서는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했나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 한국은행 총재가 일반 뭐 대학교나 아니면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지명자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슈가 있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이죠. 프린스턴대 교수와 온라인 그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큰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종 코로나19 관련돼서 코멘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한 현재 경제 위기 그리고 물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몇몇 데이터를 보면 어쩌면 미국 경기를 떠나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지금보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큰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전망에 대한 예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도 현재까지 틀로 보면 금리에 대한 코멘트는 어떻게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실은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오르게 되면 뭐 주가에는 상당히 좀
반대의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금리가 오른다? 결국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미국 경기가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어떤 경제 회복 기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 들어보겠고요. 다만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결국 그동안 뭐 제로 금리를 이끌었던 제롬 파월 의장, 지금 화면에서도 제롬 파월 의장 얘기가 제롬 파월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는 제로 금리를 넘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금리 인상의 두 가지 양면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 관련돼서 준비는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정책을 통해서 올린 것이지 경제적인 데이터와 주가와 상당히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여전히 미국이 이런저런 백신에 대해서 접종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코로나19의 어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이제 당선자가 20일 날 이제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저런 좀 인터뷰 시간이 저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국 돈으로 뭐 수조 달러, 그 달러 베이스로 수조 달러 어떤 공격적인 재정 부양을 하겠다 이런 어떤 기대가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모습들이 경제적인 실질 데이터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부양책을 통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큰 어려움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앞서서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뭐 매파, 뭐 비둘기파, 테이퍼링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이것이 연준이 이제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든 건드려라 그런 시그널을 몇몇 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그 매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매파는 통화를 긴축하는 부분이 매파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비둘기파는 통화 공급. 그러니까 지금처럼 결국 그 어떻게 보면 ATM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ATM처럼 현금 서비스를 계속 받아가지고 시장에 뿌리는 거죠. 그것이 결국 비둘기파의 기본적인 정책인데 다만 현금 서비스를 받더라도 빠름 한 달 내에 그 결제일이 돌아오죠. 과연 한 달 이내에 결제일이 돌아왔을 때 경기나 이런 좋아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이후에 또 다른 부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이제는 매파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을 어떤 긴축해야 되겠다. 즉 돈을 빨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몇몇 단어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실 것 같고요. 자, 몇몇 인물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는 몇몇 의원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즉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댈러스 연원 총재는 경제가 현재까지 트렌드로 가게 된다면 연말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애틀랜타 연원 총재도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기준금리가 올리는 것이 맞다. 즉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표현보다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 이면에는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왜 커질까요? 코인데스크닷컴에 대한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결국 비트코인의 어떤 데이터의 모습을 좀 잠시 후에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달 3개월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개월에 대한 노매분부터 12월 달부터 보시면요. 작년 1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트코인의 코인당 13,000달러 그리고 12월 한 13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19,000달러의 모습인데 이때가 언제죠? 지난 며칠 안 됐습니다. 1월 10일 날에는 4만 달러까지 넘어섰고요. 결국 이렇게 단기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 물론 최근 들어서 급락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이 급등 이후에 급락은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즉 급등했던 이유는 주가도 급등했던 것처럼 결국 그 미국이 연준이 그 현금 서비스처럼 ATM을 통해서 계속 그 통화를 계속 발권을 하고 그리고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가 이렇게 된다면 주가나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올랐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월 10일 이후에 즉 4만 달러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34,000달러 어떻게 보면 한국 돈으로 보면 급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걸 보면 결국 비트코인의 참여자를 비롯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반대적인 급부가 있었던 투자 자산이 지금보다 급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인 반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제롬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트렌드를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민감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동결보다 즉 상승할 여지로 갈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민감성 있는 투자 자산, 민감성이 있는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다. 이런 부분과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서 엿볼 수 있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모바일 AP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100을 공개를 했는데 퀄컴의 이 스냅드래곤을 뛰어넘을 거다라는 전망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 관련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상당히 좀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들 많이 있는데. 네. 그 삼성전자와 퀄컴이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 즉 AP라고 그러죠. 뭐 좀 플레임을 좀 풀어보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속도 처리, 큰 틀에서 보면 속도 처리 이런 판단인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시스템적으로 AP가 엑시노스가 나오고 있고요. 퀄컴은 스냅 드래곤이라는 이렇게 소위 두 개 애플리케이션 간에 최근으로서 좀 이렇게 경쟁 구조가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삼성의 엑시노스는 아시아권 쪽에 많이 좀 나가 있고요. 즉 아시아권에 나가 있다는 것들은 삼성의 갤럭시 노트를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좀 판단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퀄컴의 어떤 스냅드래곤 장착된 것은 미국과 중국, 일본에 상당히 그런 쪽에 많이 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도 퀄컴 쪽의 어떤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대강의 구조를 가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몇몇 페이퍼를 보면 결국 여기가 그 엑시노스나 스냅드래곤 어느 쪽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다리 쪽에서는 두 개를 다 생산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두 곳에 어느 쪽을 정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호재다 이런 좀 판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뭐 삼성전자에 대한 표현가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뭐 이게 뭐 지금 뭐 5만 원, 4만 원 뭐 이런 뭐 과거 시기를 떠나서 지금 뭐 지난 그 뭐 며칠 전이죠. 96,800원까지 갔었습니다. 뭐 최고가 96,800원까지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의 목표가가 단기간에 뭐 12일 날, 즉 이틀 전이죠. 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11만 원대, 즉 11만 원대가 1월 11일 이후에 목표가를 지금보다 상승한 11만 원까지 올려놨다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퀄컴에 이렇게 서로 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이렇게 올려놨다 이것들을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상승의 어떤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수혜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전화 연결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네.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급등을 하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다시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최근 이렇게 좀 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극심한 변동성 장세, 저희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는 같이 변동성에 따라서 미치면 안 되고요. 이제 이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만큼, 시장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쟤만 돈 벌는 것 같다. 나는 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동참해서 같이, 누려야겠다라는 약간, 뭐, 어려운 말로는 요즘 포모라고 그러죠. Fear out, missing out. 네, 브라이언 형님 같죠? 네. 일단, 이런, 패턴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이제 유동성도 같이 급증하는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이 10주 연속 시장이 상승하느냐, 기록입니다. 9주 연속까지 상승을 한 적은 있어도 이번 주까지 올라가면 10주 연속인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옵션 만기이고 또 변동성도 요즘 하도 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패턴을 계속 만들어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게다가 이제 이격도 부담이다, 밸류에이션도 부담이다, 뭐 기술적인 지표부터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현 주소만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히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논리적인 사고방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예탁금이 벌써 오늘도 이제 70조, 하루가 지나면 1, 2조씩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72조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유동성이 돈의 힘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장세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기술적 지표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잘 안 맞는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부담은 큽니다.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하지만 국내 증시가 대부분의 종목들이나 섹터들의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솔직히 과거에 대비해서 어떤 꾸준히 영업 활동을 하면서 들어왔던 현금이나 또 산업의 경쟁력들 그리고 기술력들 모든 걸 다 평가했을 때 좀 많이 싸다. 그런데 저희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항상 드는 생각은 그래 한국 시장은 원래 이래라고 체념했던 부분들이 그게 아니다. 우리도 좀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 너무 싼 주식들을 좀 대평가를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발판이 어떤 돈의 힘과 그리고 또 동학 개미운동으로 같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또 어느 정도 대형주 쪽으로 강하게 변화가 나오면서 그래도 다 아는 종목 이 정도인데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저평가인 상태에서 회복하자란 관점 쪽에서 들어왔던 매수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조에서 또 나오고 있는 게 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이렇게 많이 풀린 유동성이 이제 회수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이 나오면서의 변화가 또 약간 우려감이 좀 커지는 상황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유동성에 취해 있다 보니까 좀 경계하는 입장 쪽에서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은 일단 당장 어떤 액션을 보일 가능성, 특히 오늘 밤이겠죠. 여기서 액션을 보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계속 시장의 유동성은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처음부터 뭐 금리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 쪽에서 양적 완화를 줄이는 흐름이 테이퍼링이죠.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차츰차츰 줄여나갔다가 그 다음에 오히려 어떤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너무 급하게 금리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변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속도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왔던 속도의 문제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어떤 유동성과 함께 맞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반대로 보게 되면 강하게 이어지는 변동성을 또 단기적인 충격이 나온다. 사야죠. 그런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좀 단기적인 고점 쪽에서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덜컥 사는 것은 오히려 단가 관리나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흔들림만 나오게 되면 또 이거 어떡하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손절하려고 또 생각을 해버리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런 고점에만 사지 말자. 이왕이면 주식하는 거 싸게 사야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만 대응을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은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지수 대비해서 오히려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보게 되면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흐름으로 나오죠. 그만큼 약간 또 시장의 질도 변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그동안 못 갔던 또 중소형주나 소외주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코로나 피해로 나왔던 섹터들이 움직이는 걸 봐서는 뭐 화장품이나 의류 뭐 이런 음식료는 또 인플레이션의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쪽이나 또 어제 나온 기사로 보게 되면 OLED 관련된 쪽 이쪽도 앞으로 어떤 성장하는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겠죠. 이런 섹터 중심으로 또 바라보는 것도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은 계속 상방이기 때문에 좀 흔들릴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가 오는 28일에 새 주주 환원 정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또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데 이번에 특별 배당을 포함해서 역대급 배당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 하루에 전화 받는 것 중에서 세 통은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입니다. 네, 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은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앵커님,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아, 네, 고민이 되네요. 네. 네, 고민이 되시겠죠. 예, 다들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지금도, 어떤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주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right now, 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사야 되는데,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자. 개인적으로는, 8만 5천 원 정도까지 밀리면,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왔을 때 사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계속, 기계 틀어놓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주가 급등에 대해서, 아직은, 좀, 어느 정도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 지금 또 뜨거운 관심을 갖는 게 배당이죠. 원래 보통 145원, 매 분기보다 배당을 했었는데, 지금 특별 배당을 이번에 한 1,300원, 1,400원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주가를 매수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한 12월 달 28일까지 갖고 있으셨던 분들이 배당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주식을 여기서 사겠다는 거는 어떤 지난 뉴스 가지고 주식을 매매하는 결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변화가 나올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주목할 거는 만약에 지금 신규를 사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면은 지금 기존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3년 추가적으로 보여줄 주주 환원 정책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2년 현금 흐름의 50%를 배당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혹시 이게 너무 많이 줬으니까 우리도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시설 보수도 해야겠다. 그래서 30%만 배당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악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3년 동안 지금 배당 기준을 유지하겠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한 60, 70%까지 배당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신규로 투자한다면은 배당 정책을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당 말고도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어떤 우표 수집하듯이 모아간다라고 너무 올드한 표현이네요. 네, 어떤 포켓몬 카드 모아가듯이 모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좀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전망 함께 짚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이 되면서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분석들도 있고요. 또 이 종목별로 개별 이슈에 따라서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솔직히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어떤 주가가 어떤 좀 올라야 될 타이밍이었었죠, 지금이.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거의 마무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에 어느 정도 더 많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코로나19와 함께 뭐 백신이나 치료제 얘기 나오고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었던 충분한 배경이고 토양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흐름들 쪽에서 주가가 단기 고점에서 조정을 받아가는 관점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그렇게 썩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만약에 3월 15일부터 공매도가 시행되면은 가장 첫 번째 타겟은 바이오가 될 게 아니냐라는 부담감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어제 셀트리온 관련된 쪽에서 항체 치료제 관련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전부 알던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특히 이게 효능이 뛰어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도 논란도 많고 의견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분위기 쪽에서 어느 정도 재료 노출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변화가 나오지 않는 가능성과 오히려 주가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살짝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또 안 좋게 얘기하면은 또 갖고 계신 주주분들에 대한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쪽은 일단 재료 노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반대로 보게 되면은 어떤 그쪽이 아닌 뭐 어떤 줄기세포 쪽이라든가 요즘 보톡스 쪽은 꾸준하게 강합니다. 오히려 휴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벗어나서 나도 이제 그동안 좀 미용에 신경을 덜 썼는데 좀 나 좀 갖고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보톡스, 필러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은 다시 성장하겠죠. 그래서 좀 더 확장시켜 보게 되면 미용기기 관련된 클래시스라든가 뭐 이런 쪽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은 오히려 최근에 이어지고는 코로나 피해 섹터에 대한 관점들이 바이오 쪽의 하나의 섹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가장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뭐 신약 개발 관련된 회사들, 뭐 항암제나 여러 가지 뭐 최근에는 또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쪽도 대세로 이어졌다. 뭐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도 같이 부각은 받았지만은 솔직히 어떤 같은 테마나 바이오주의 큰 틀에 묶이기보다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뭐 파이프라인이 성공한다든가 어떤 성과를 낸다든가 이런 쪽에 대한 변화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알아서 하셔라라고 하는 약간 무책임한 발언일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점에서 뭐 또 상담 오는 전화 중에 받다 보면은 잘 모르는 종목들 되게 본인도 잘 몰라 하시는데 누가 사보라고 해서 산다라는 관점이라든가 찾아보다 보니까 뭐 내용 한두 개 가지고 언급하시면서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도 답을 못 드립니다.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의 뭐 약사급, 반의사급의 내용들로 들어가서 파셔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했다고 해서 어떤 주가에 대한 영향력과 또 분석력이 그대로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시게 되면 아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데 대해서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가격 맞으면 삼성전자 사시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보가 제한된 상황 쪽에서 어떤 나름의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막연한 부분 가지고 투자를 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주들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호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사가 발원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충청 이남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습니다. 현재 충남이 116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8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다소 춥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6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의 변화가 큰데요.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춥지만 낮에는 서울이 6도, 대전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나쁘겠고요. 대기까지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맑겠지만 황사가 발원하면서 공기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 전남 북부, 경상 서부 내륙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